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를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18년 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이 의대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저하고는 연인 사이였어요.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의과대, 저는 국문과를 다니고 있었죠. 저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느 연인처럼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미래도 약속할 만큼 진지한 사이기도 했죠. 남편은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요.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을 여러 곳 운영하셨고 따로 소유하고 있는 목 좋은 상가 건물도 두어 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었죠. 사는 형편 차이가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은 의사여서 직업이 괜찮기도 했고 성품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환영을 했었습니다. 남편 전공의 시절 때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한창 바쁘기도 했고 저도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이는 바로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전문의 과정 수료할 때쯤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저희 아빠는 남편이 전문의 과정을 끝내면 남편 병원을 차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 소유의 건물 위치가 좋아서 거기다 남편 병원을 차려주기로 하신 거죠.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성형외과를 차려주셨습니다. 남편의 병원이 있는 그 건물은 나중에 아빠가 제 소유가 되게끔 증여로 넘겨주시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남들이 보기에 다 부럽다고 하던 부부였고 크게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주변에선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다 가진 삶이라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과 여유 있는 친정, 착하고 공부 잘하는 유학생 아들까지. 제가 생각해도 별로 아쉬운 부분이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를 질투해서 그렇게도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직업을 받고 남편은 저희 집 돈을 봐서 한 결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투 섞인 말을 들어도 타격도 없고 기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꼭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남편이 좋았다기보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성 있는 사람이 제 배우자라는 게 좋았고 또 저희 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이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질투 섞인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죠. 게다가 남편과 저는 사이도 몹시 좋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 동안 거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하고도 잘 지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기에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는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어머님 곁에서 간병을 돕고 전적으로 케어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것을 몹시 고마워했었습니다.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도 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완벽에 가까운 배우자감이었고 사는 동안 시련이나 고통이라고 할 만한 큰일도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완벽한 결혼 생활은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최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최악 정도가 아니라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을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갈릴 정도니까요. 그 사건의 시작은 외국으로 유학 간 저희 아들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외국 친척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방학 때 정도만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곤 했어요. 아들이 다시 출국을 하고 외로운 마음이 부쩍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막둥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특히 큰애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랑 알콩달콩 지낼 예쁜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에게도 말했는데 남편은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아는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최 간호사라고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하나였죠. 최 간호사, 사모님 안녕하세요. 최 간호사는 다소 당황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최 간호사 옆에는 4살,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 간호사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물론 남편네 병원 직원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긴 해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미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어머, 혹시 딸? 아, 네. 세상에, 나는 최 간호사 딸이 있는지 몰랐어. 아, 예쁘다. 저는 인사를 꾸벅하는 최 간호사의 딸이 너무 귀여워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 아닙니다, 사모님. 딸한테 주는 거야, 귀여워서. 딸은 최 간호사 눈치를 슬쩍 보더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 돈을 최 간호사에게 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가뜩이나 그때 딸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한창이어서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최 간호사도 마침 장을 다 봤다고 하고 저도 그랬어요. 집이 어디냐 하니까 걸어서 10분 정도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날도 덥고 내가 가는 길에 태워주겠다고 했죠. 최 간호사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날도 더운데 무거운 짐 들고 어떻게 가느냐며 한사코 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 간호사 집 근처에 데려다 줬는데 최 간호사가 오신 김에 차나 한 잔 드시고 가라더군요. 그렇게 최 간호사의 집에도 가게 되었죠. 다세대 주택 건물 2층이었고 소담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 아이 물건이 많았죠. 저는 최 간호사의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물었어요. 나는 최 간호사가 미혼인 줄 알았어. 애기 아빠는 회사 가셨어? 그 말에 최 간호사가 멋쩍은 표정이더라고요. 실은요 사모님, 애기 아빠 없어요. 그 순간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이혼을 한 건가 싶어서 말실수를 했나 싶었죠. 아, 그래? 아유, 내가 실수를 했나 봐.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게 저 결혼 안 했어요. 승아 임신했을 때 승아 아빠랑 헤어졌거든요. 저 혼자 출산을 했어요. 아, 그래? 네, 그전까진 부모님 도움받다가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저 혼자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다가.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이 틀어지고 나서 저 혼자 나와 살아요.
다행히 여기 병원 취업했고 그때부턴 승아랑 둘이 살고 있죠. 그렇구나. 부모님하고는 아예 연락 안 하는 거야? 네. 애초에 승아 가졌을 때도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제가 우겨서 낳은 거라 저도 면목이 없고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그 책임도 제가 져야겠죠. 그렇구나. 최 간호사 정말 대단하다. 에이, 대단하긴요. 제 욕심 때문에 괜히 승아가 힘든가 싶어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최 간호사는 미혼모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없는 거였죠. 어떤 사정인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아이랑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멋지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 간호사의 사정을 알게 되었죠. 저희 남편도 아느냐고 하니까 원장님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후로 최 간호사의 딸인 승아가 눈에 밟혔어요. 귀엽기도 하고 인사성도 밝고 그래서 한 번씩 옷이나 장난감을 사서 남편 통해서 보내기도 했죠. 최 간호사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고요. 저는 딸이 너무 귀엽더라며 사진 좀 봐도 되느냐고 하니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그 후에 최 간호사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라 그랬고 아이 먹을 간식을 잔뜩 사들고 간 적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제 자식 말고는 다른 아이들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든 건지 그맘때 막둥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인지 최 간호사의 딸인 승아가 유난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막둥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당신이 어떻게 육아를 다시 하느냐며 괜히 고생이라고 말리더라고요. 저도 승아 사진이나 보고 한 번씩 선물이나 대신 사주는 걸로 아쉬운 마음은 달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최 간호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고 하니 최 간호사는 뜻밖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승아가 지금 병원이고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최 간호사는 승아가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자초지종 설명과 함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면 수술받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면 돌려줄 수 있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하고도 연을 끊어서 어디 도움받을 곳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느껴졌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저도 알겠다며 흔쾌히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수술하고 경과 괜찮은지 꼭 알려달라고 했죠. 제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신상도 확실하고 또 최 간호사의 딸 승아라면 저도 잘 아니까요. 수술은 잘 받았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경황이 없을 것 같아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며칠간 연차를 쓰고 출근도 안 했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최 간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덕분에 아이 수술 잘했고 보험비 청구는 해놓았다. 보험비 받으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서 고맙다고 그랬죠. 저는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면서 승아가 괜찮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 간호사가 갑자기 통화를 하던 도중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한테 고맙고도 또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마운 건 알겠지만 미안하다는 건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나한테 뭐가 미안해. 그냥 갑자기 부탁드린 것도 그렇고. 아휴, 뭘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는 거지. 최 간호사가 많이 놀랐나 보네. 저는 오히려 최 간호사를 위로해 주었고 최 간호사는 훌쩍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최 간호사가 연차를 냈던 기간 동안 병원 실장에게 전화해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일단 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는데 최 간호사는 미안하다며 자기는 더 이상 출근 안 할 테니
일한 것까지 월급 정산해서 보내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남편 병원 갔다가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물었죠. 정말 최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만두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혹시 최 간호사랑 연락해봤어? 아니, 내 연락도 안 받던데. 그래? 완전 잠수 탔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책임감도 없고. 아휴, 당신도 그냥 최 간호사 번호 차단해버려. 번호를 왜 차단해? 아니, 우리 상담실장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거 갚기 싫어서 퇴사를 한 모양이야. 돈을 빌렸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악질이더라고. 돈 빌리고 잠수 탄 거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자기가 그만두기 직전까지 일한 월급 보내라고 그랬다더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최 간호사랑 개인적으로 몹시 잘 알고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대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병원 실장 돈까지 빌려서 잠수를 탔다니요. 제가 아는 최 간호사 같지가 않았죠. 남편은 괜히 저한테도 돈 요구할 수도 있으니 번호를 그냥 차단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승아의 수술비 때문에 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걸 모르거든요. 제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죠. 저는 속으로 설마 그 수술비도 수술비가 아니었나? 나도 속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 싶었어요. 최 간호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연락을 해도 최 간호사의 폰은 꺼져 있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마 자식 가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최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죄송하다며 혹시 만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저는 왜 굳이 만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설마 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거나 그럴 작정인가 싶어서 의심부터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 간호사는 수술비도 오늘 갚겠다고 꼭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저는 그냥 계좌로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반드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 간호사를 다시 봤는데 그 사이에 얼굴도 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의 소문이 안 좋았기에 저도 좀 석연찮은 기분으로 인사를 했죠. 최 간호사, 사모님 오셨어요? 응. 어서 앉으세요. 저는 최 간호사의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소문이 사실인 건지 왜 연락은 안 됐던 건지 궁금한 게 많았죠. 병원 그만뒀다고? 네. 갑자기 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승아 수술은 잘 끝났다며. 네, 수술 잘 끝났고 퇴원하고 친정엄마랑 다시 연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네 집에서 승아 돌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 최 간호사는 돈이 든 봉투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감사했어요. 수술비 도와주셔서. 그리고 약소하지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도 하나 샀어요. 혹시 안 쓰시는 거면 바꾸셔도 돼요. 최 간호사는 비싼 화장품 세트까지 사왔더라고요. 뭘 이런 걸. 난 괜찮아. 최 간호사 써. 아니에요. 그때 승아 수술할 때 친정 부모님하고도 연락 못하고 있던 때라서 도움받을 때도 없었는데 염치 불구하고 사모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승아 예뻐해 주셨고 그런데 흔쾌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음으로는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약소하지만 제 성의예요.
뭘, 정말 괜찮은데. 근데 병원은 왜 그만둔 거야? 갑자기 그만뒀다던데. 병원에 제 소문 안 좋게 났죠? 최 간호사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손 실장한테 돈을 좀 빌렸었어? 그거 안 갚고 갑자기 잠수 탔다고. 참나. 최 간호사는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야? 돈은 1년 전에 빌렸고 딱 한 달 쓰고 바로 돌려줬어요. 그때 보증금 문제가 있어서요. 갚은 지가 언젠데 그거 가지고 없는 소리를 지어내네요. 제 통장 내역도 있지만 싹 갚았습니다. 그럼 손 실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왜? 안 좋은 소리에서 사모님이 저 신뢰 못하고 연락도 끊었으면 해서 그렇겠죠. 손 실장이 왜? 최 간호사는 결심을 한 듯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꼭 해드려야 될 말이 있거든요. 뭔데?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태까지 모르겠어서 말았는데 사모님이 저희 승아 수술비까지 도와주셨잖아요. 도움까지 받은 마당에 모른 체 하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양심상 계속 입 닫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데? 얘기해봐. 최 간호사는 망설임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죠. 원장님이요. 실은 손 실장하고 내연 관계입니다. 뭐? 최 간호사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남편이 손 실장하고 내연 관계라는 거예요. 손 실장은 저희 남편 병원에서 6년 넘게 일을 해온 베테랑 상담 실장입니다. 일을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남편이 스카웃을 했었고 그 후로 손님도 잘 끌어오고 상담도 잘해서 남편이나 저나 만족하던 직원이었죠. 그런데요, 남편과 그런 손 실장이 불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나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이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반년 정도 전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일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손 실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친했어요. 병원에서도 잘 지냈고 병원 밖에서도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요. 서로 집에도 자주 오가고 그래서 제가 급할 때 손 실장님에게 돈도 빌렸던 거예요. 보증금 문제 있을 때. 그런데 반년 정도 전에요. 제가 반찬을 좀 많이 만든 김에 손 실장한테도 좀 주려고 했죠. 그런데 병원에 반찬을 들고 와놓고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손 실장님 집으로 갔는데 서로 비밀번호도 알거든요. 집 비밀번호. 제 딴에는 집에 없을 테니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안에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손 실장 집안에 우리 남편이 있었다고? 네, 속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보고 엄청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라서 그냥 반찬 놔두고 도망 나왔고요. 이게 다 뭔가 싶었는데 그 후에 따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 실장이랑 원장님이랑 삼자대면으로 만났는데 말하지 말래요, 사모님한테.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알아서 좋을 거 없지 않냐고 저만 입 다물래요. 머리로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입 닫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사모님이랑 가깝게 지낼 때도 아니었고 또 제일 큰 이유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싶었죠. 제 삶 하나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사람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않겠다고 했죠. 그 원장님은 저한테 그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달라는 뜻인지 월급을 더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찜찜한 돈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서 월급에서 남은 돈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셔라. 얘기 안 한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나도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그런 거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이랑 똑같이 지내시면 된다라고요. 원장님도 잘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냥 묻어두려고 했지만 그 후로 손 실장 보는 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같은 병원 직원이니까 그냥 저냥 지내기는 하는데 전과 달리 좀 껄끄러웠다고나 할까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놀아나는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병원 박차고 나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제 직장이니까요. 그래서 모른 척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손 실장이 술 먹고 저희 집 와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잘 됐다고 얼른 헤어지라고 했죠. 원장님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사모님 알면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손 실장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모님만 없으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요. 뭐라고? 저도 놀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한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사모님이 망고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다는 거 알고 있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네, 저는 망고 알레르기가 정말 심합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기도가 부풀어 오르는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좀 심한 편이었고 그 후로 조심도 하고 알레르기 약도 상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가족인데다 의사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알레르기 약도 남편이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손 실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약점 같은 알레르기를 알고 있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죠. 망고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도가 막힌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그만 좀 하라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떠드냐고 화내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로는 그런 헛소리도 안 했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는지도 까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술김에 헛소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조만간 사모님 생신인데 자기가 케이크를 준비할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저는 행여나 케이크에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함부로 입 뻥끗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고 왜 자꾸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내느냐면서 행여나 입 뻥끗하면 저도 저희 아이도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손 실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사실을 사모님에게 알리면 정말 저랑 저희 아이에게도 해코지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없었는데 저희 아이 수술비 빌려주셨을 때 그때 결심했습니다. 사모님께 전부 다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뒀고 친정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혹시 그 미친 여자가 저랑 저희 아이한테도 해코지 할까 싶어서요. 손 실장도 저희 집 주소 알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중요한 건 손 실장의 그런 계략에는 원장님도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 실장 그 미친 여자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까지도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동조를 해? 네, 케이크 모르고 사줬다고 하면 적당히 과실치사 되지 않겠느냐고. 당연히 사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장 이득 보는 건 원장님 아니신가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은 제 소유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잘못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남편이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온몸에 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제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배우자가 뒤에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요.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말도 안 돼. 혹시나 해서 제가 손 실장이랑 나눴던 카톡 대화가 있거든요. 최 간호사는 그 카톡 대화들도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최 간호사가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랬다간 가만 안 둔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갔어요. 남편이 저 몰래 그렇게 오래된 상간녀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상간녀랑 짜고 저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이런 얘기를 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며 자기도 한통 속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사모님. 저도 그냥 남의 일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최 간호사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척비척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최 간호사가 부축을 해줬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을 했죠. 그날 집으로 겨우 돌아와 몇 시간이고 생각에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 싶고 내가 뭘 들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나를 배신하려고 했나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최 간호사의 말만 100% 믿을 순 없었고 그 말이 사실인지 저도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최 간호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을 믿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간은 녹음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던 날 남편의 차에 같이 탄 손 실장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곧 있을 저의 생일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손 실장은 자기가 다 준비해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다고 준비한 대로만 하자는 남편의 음성이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나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싶고요. 배신감에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가 갈렸어요. 20대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해온 나한테, 지 병원까지 차려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다 싶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죠. 남편은 저녁에 근사한 곳에 가서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매번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바쁘다 보니 보통은 직원들에게 시켜서 사온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런데 실상을 알고 있다 보니 그날 그 케이크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식사를 했는데 제 신경은 온통 케이크로만 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떠드는 남편을 보니 욕지거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안 넘어가는 밥을 조금 먹었죠.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 조금. 빨리 쉬어야겠네. 하필 생일날에. 와인이라도 한잔 하려고 했더니. 됐어. 케이크 사온 거 있는데 못 먹겠네? 하면서 운을 슬쩍 떠보더라고요. 저는 케이크를 들고 와서 남편 얼굴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뒤로하고 말했죠. 한 조각 먹지 뭐. 그렇게 남편은 케이크를 꺼내오고 초에 불도 붙이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케이크였습니다. 안에다가 무슨 편법을 썼는지 몰라도 갈라봐도 망고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나를 해하려는 케이크일까? 사실은 그냥 케이크 아닐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 케이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못 먹겠다고 하자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밤늦게 나와보니 남편은 그 케이크를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려두었더라고요. 안 먹으면 그냥 냉장고에 놔두면 되는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이유가 뭐겠나요?
저는 그 케이크 중 일부를 꺼내서 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분 의뢰를 진행했는데 안에서는 망고 농축액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걸 보고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정말 나를 해하려고 한 게 맞구나. 손 실장하고 작당한 게 맞구나. 완벽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모은 증거들과 최간호사에게 받은 증거, 그리고 케이크에서 저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망고 농축액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상간녀를 경찰 고소했고 상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불륜사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도 증거로 제출을 했죠. 더불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그렇게 되니 갑자기 한 발을 빼고는 다 손 실장이 벌인 짓이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륜은 맞지만 저를 일부러 해하려고 한 짓은 아니고 전부 손 실장이 벌인 짓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다 들통나게 생기니 본인이라도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간호사를 통해서 남편도 동의했다는 걸 알았기에 남편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이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니 손 실장도 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손 실장이 자진해서 남편도 동조했다는 증거들을 내밀었거든요. 그 일로 손 실장과 남편의 개싸움도 시작되었죠. 저 없애고 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손 실장과 제 몫의 재산을 넘봤던 남편. 그 둘의 상황이 틀어지니 완전 원수가 돼서 물고 뜯고 싸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직접 서로 잘못했다고 우기면서 증거를 제출한 바람에 저는 손 안 대고 더욱 쉽게 코 푸는 격이 되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나거나 좋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건 맞고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이려고 했던 건 맞으니까요. 저는 선처 없이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남편과 그 여자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고 제가 케이크를 먹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처벌 수위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했고 위자료 소송도 당했고 무엇보다 주변의 소문까지 파다하게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 실장은 남편의 약점을 빌미 삼아 추가 고소를 했고 남편 역시도 맞고소를 하더라고요. 그 둘은 정말 치열하게 더럽게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제 건물에서 남편의 병원을 문 닫고 나가게 했습니다. 잘 나가던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상간녀와의 고소에 소문까지 쫙 퍼진 남편은 이 근방에서 못 살겠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년 가까이 살았던 남편과 절천지 원수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남편과 제가 이런 식으로 파토가 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그 끝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부끄러워서 어디에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이 좀 추스러지고 나니까 최간호사 덕분에 내가 목숨을 살렸구나 뒤늦게 고맙더라고요. 최간호사가 미리 언지를 준 덕분에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케이크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뒤늦게 최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최간호사는 자기가 오히려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남편은 나를 언제든 배신할 인간이었고 그나마 최간호사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죠. 그리고 지금 병원 자리에서 남편은 쫓아냈고 다른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행여나 일자리 필요하면 소개해 줄 테니 말하라고 했죠. 최 간호사는 저에게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저 같아도 남의 가정사에는 섣불리 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본인이 피해를 보면서도 나서서 저에게 진실을 알린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다 싶고 고마워요. 그 후로 최 간호사는 제 도움으로 그 병원에 취업을 했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은 한 번씩 안부 문자 주고받고 승하 사진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서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의 상처는 아직도 다 지워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한동안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직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좋아졌고 그런 인간 때문에 저 혼자 속 끓이기에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믿을 수 없는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계속 신세를 한탄하고 기막혀 하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털어낼 수 있는 건 털어내고 잊을 수 있는 건 잊어내고 그리고 제 앞에 남아있는 삶을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